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제가 최근에 다른 그 일들을 시작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투자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바빴어요. 바쁘게 지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뜸하긴 한데요. 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EU, 그리고 기타 여러 나라들이 같이 좀 이슈가 좀 있죠. 문제가 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거의 돈바스 지역의 분쟁 문제로 서로 좀 약간 긴장감이 좀 많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특히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는 오늘 러시아가 작전 개시,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작전 개시를 명령을 했죠. 그러면서 더욱더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긴장감이 좀 있는데요. 자,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이러고 있는지 좀 평화롭게 지내면 좋은데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왜 이러는지 이걸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 분석은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우크라이나라는데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있는데 일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요, 예전에는 같은 민족이었어요. 같은 민족이었고, 지금 분리돼 있어서 나라가 서로 나눠지긴 했지만, 둘 다 이제 동슬라브 민족 그쪽으로 원래 예전에는 같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근데 사이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위치로 보면은 이 모스크바 그 아래에 있고 터키 있고 이란 있고 한데 위치상 보면은 유럽하고 이제 중동 그다음에 러시아 이쪽에 대한 관문 역할을 하는 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하고는 이제 국경을 같이 맞대고 있습니다. 국경을 같이 맞대고 있어서 옆에 여기가 러시아거든요. 이 러시아 쪽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 아래는 이제 중동 지역 왼쪽엔 유럽이 있죠. 그 우크라이나를 자세히 보면 옆에 뭐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데도 폴란드도 이제 접경이 돼 있어요. 예전에 폴란드한테 지배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밑에 뭐 여기 터키라던가 뭐 이런 상태가 돼 있고요. 국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위에는 파란 계통, 밑에 노란 계통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면적은 6,035만 5천 헥타르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1,004만 헥타르 정도 이렇게 좀 보니까 우리나라 면적의 6배 정도는 돼요. 근데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한 800만 정도 이렇게 적은 그런 나라입니다. 동슬라브 민족으로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안에 이제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인, 벨라루스인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크라이나인 같은 경우 뭐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 이쪽하고도 좀 역사적으로 침략과 지배 그런 게 많았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폴란드한테 지배당하기도 했어요. 폴란드가 이제 러시아 지역 이렇게 좀 지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하나의 그런 그 폴란드에서 독립하기 위한 하나의 연맹체가 됐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과거 이제 1922년도에 소비에트 USS 소비에트 연맹이 어떻게 됐죠? 네. 아무튼 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이 있었잖아요. 그 소련이죠, 소련. 네. 그 소련의 그 가입 창립회원으로 사실 반강제적으로 러시아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가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권도 뭐 반 이상 뺏긴 상태였어요. 네, 소련이 시키면 당신이 이제 소련이죠. 네, 소련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1991년도에 소비에트,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때 이제 독립국가가 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과거에는 소련에 있었다가 지금은 독립된 나라 이렇게 되는 곳이에요. 근데 생소한데 또 이렇게 보면은 또 네, 흐뭇해지면서 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우크라이나 출신의 미녀 배우들이 많아요. 밀라 요보비치, 네, 그 제오 원소라는 영화 또 유명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액션물부터 SF물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밀라 요보비치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네. 그다음에 모델도 하고 뭐 배우도 하면서 핫하죠. 네, 라리사 바크로바 그리고 뭐 헐리우드 영화 뭐 웬만한 여기저기 또 많이 나오잖아요. 올가 쿠릴렌코 다 그 네, 이 나라 출신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또 왠지 알던 나라 같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크림반도 그
우크라이나 남단에 있는 크림반도인데 너무 아름답죠. 네, 아름답고 이렇게 바다도 접목해 있는 그런 이쁜 나라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발트해 삼국 뭐 그쪽은 나토에 나중에 이제 가입을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나토라는 게 이제 미국이 중심이 돼서 유럽들을 갖다가 뭉쳐갖고 사실 옛날에는 이제 소련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소련 대항이라 그래야 되나요? 소련의 군사적인 그런 침략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구예요. 그래서 이 나토 같은 경우에는 나토 회원국 중에 하나만 그 침략을 당해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을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토가 있는데 이 나토 가입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유럽을 하나의 적으로 돌리는 거랑 그러니까 유럽을 하나의 동료로 두는 거랑 똑같아요.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을 내 동료로 같은 동료로 두는 건데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나토의 국경이 러시아하고 붙게 되는 거거든요.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라는 땅 자체가 동부는 러시아하고 이 돈바스 지역은 특히 그런데 러시아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결국은 이 나토라는 그 기구가 연합기구가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는 그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제 강한 군사 연맹이 대문 앞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안 좋아하는데 되게 방해를 많이 하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또 다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도록 유럽도 뭐 여러 가지 뒷작업도 했고 우크라이나도 친유럽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에 친러 정부도 있었거든요. 근데 친유럽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토 가입하려고 추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토 가입하기만 해봐. 니네 가만 안 놔둬 하고 너네 가입하면 뗐지 이러면서 계속 불쾌감을 나타냈었죠. 이 돈바스 지역이라는 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나라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동쪽에 있는 데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접경 지역이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네츠크, 그 다음에 루간스크 이쪽 지역들은 요 보이는 여기 요런 지역들은 이제 친러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친러 반군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친러 반군,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반군이니까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크림반도가 그 주민투표를 통해서 원래는 우크라이나 땅이었는데 주민투표를 통하고 그다음에 그 크림반도 쪽에 있는 의원들 있죠. 의회에서 그 통과를 시켜갖고 러시아에 합병이 됐거든요. 근데 합병이 됐는데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반군들이 싸움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싸우면서 있는데 참고로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뭐 다 합하면 25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평상시에 한 17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역에 반군이라고 하는데 반군 수가 적지 않아요. 4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적지 않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땅이지만 러시아 반군들의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적경지대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분쟁이었어요. 2014년도에 크림반도가 독립을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도 독립하면서 이제 러시아 쪽에 합병이 됐는데 그럼 우리도 러시아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리고 계속 분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근데 이 지역이 네, 전운이 몰아치고 있죠. 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라서 DNR이라고 그러고요.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라 해서 이제 도네츠크의 D, 루간스크의 이제 L입니다. 그래서 NNR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여기서 지금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 여기서 우리는 독립된 나라로 인정해달라고 계속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하는 것처럼 여기도 그게 많았는데 전에는 이제 국제 관계 때문에 특히 미국하고의 관계, 유럽하고의 관계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거의 뭐 이렇게 승인을 안 했어요. 인정을 안 해줬는데 이번에는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네, 왜 승인했냐면 승인 안 한 상태로 놔두면은 여기서 아무리 독립이라고 우겨도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그 우크라이나 땅에 러시아군이 진입하는 거는 미국도 불쾌하고 또 유럽을 건들 수 있거든요. 특히 나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을 인정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독립국가야. 니네는 이제 독립국가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 크림반도 전에 2014년도 크림반도 때도 똑같았거든요. 그때도 주민투표를 하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독립된 나라야 하고 독립 선언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때는 푸틴 대통령이 인정을 합니다. 독립된 나라로 인정한 다음에 평화 유지가 필요해. 우크라이나가 이 독립된 나라를 공격하면은 안 되니까 평화 유지가 필요해. 그리고 바로 러시아군을 투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게 러시아랑 전쟁하기 부담스럽고 그래서 좀 어쩌지 못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군이 주둔하자마자 크림반도 그쪽에 그 의원들이 자체 투표를 하고 이제 자체 그 뭐죠? 논의를 해갖고 러시아에 합병하는 걸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합병돼서 지금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가 돼버렸는데 물론 아직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 땅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긴 해요. 근데 뭐 상황상 현실적으로는 이제 러시아가 됐죠. 근데 그때 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승인하고 그러고 나서 속보로 좀 나왔는데 이 지역에 이제 러시아 부대까지 투입을 했죠. 원래는 바로 파병 안 한다 그랬거든요. 돈바스에서는 계속 정규군하고 반정부군하고 전투가 벌어지고 일부 발전 시설이나 이런 데까지 포격이 되면서 폭발하고 하면서 전기도 끊기고 수도 문제도 있고 이러면서 되게 뭐 어지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장 파병은 안 한다 그랬거든요. 예. 나라에 대해서 승인했지만 당장 파병은 안 한다. 대신 그 국경지대에는 러시아군을 갖다가 대규모로 배치해서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겠다. 이랬었죠. 근데 이제 바뀌어갖고 오늘 이제 속보로도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군이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돈바스 지역에 진입을 해서 있는 상태고 추가로 또 진입할 거래요. 근데 뭐 양쪽의 전력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력을 하면요 비교를 하면 뭐 병력 수만 보자면은 뭐 우크라이나가 예비군도 하고 뭐 신규 모집 모병을 하더라도 25만 정도로 이제 추정되는데 러시아는 100만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4배 이상의 전력 차이고 거기에 뭐 탱크나 뭐 여러 가지 무기들 따지면 러시아가 훨씬 많죠. 전에 그 같은 나라처럼 있었기 때문에 양국 간의 무기 체제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구소련의 무기 체제, 뭐 T 전차라든가 T-64, T-80 전차 같은 그 T 전차들, 네, 그런 전차들이나 뭐 무기들 보면은 거의 양쪽이 싸우다 보면은 저기 우리 편이 하고 저기야 뭐 할 정도로 깃발 없으면 헷갈릴 것 같아요. 같은 전차들 갖고 싸우는데 뭐 서로 첨단화 시킨다고 했지만 과거에 소련에 있던 무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재래식 무기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무기 상태까지 비슷한데 러시아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으로는 네, 러시아가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러시아가 돈바스의 평화유지군으로 들어간다 했는데 거기까지만 멈추면 그래도 좀 난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영토로까지 진입을 하면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자, 그러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쪽을 분쟁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국이 깊게 관여를 하고 유럽 국가들은 사실 반강제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 유럽은 약간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좀 눈치 보고 있었는데 미국이 자꾸 러시아 제재된다 이러니까 거의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어, 이 뉘앙스도 되게 재밌는 게 러시아는 계속 우리는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러고 있고 미국은 계속 전쟁이다 이러고 있어요. 반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전쟁이 아니다. 이거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미국이 이렇게 하고 러시아는 우리는 전쟁에서라도 다 뺏을 거야 이래야 되는데 좀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은 자꾸 이게 전쟁화됐으면 하는 거예요. 국제사회 관심이. 그러면서 러시아를 제재하는 거. 그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건데 러시아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뭔가 여기서 얻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시 경제 전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배경이 과거에 그 미국이 그 이라크나 뭐 이런 쪽도 그렇고 중동에서 전쟁을 하고 뭐 이러면서 석유, 원유에 대한 그 장악력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산유국처럼 돼버리고 미국이 실제로 원유가 상승하면서 원유 고가 행진의 수혜를 보고 있어요. 특히 미국은 세일 오일이라 그래서 이런 샌드 오일이나 이런 걸 갖다 가공해서 쓰는 것들 있잖아요.
셰일 오일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원유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원래는 셰일 오일들은 일반 오일들보다 생산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원유 가격이 고가 행진하니까 여기서도 마진이 나오고 미국 입장에서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유 고가 행진에 대해서 한동안 재미를 봤죠. 그러다 너무 올라가면 미국도 타격을 보니까 내수 시장도 없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중동 지역을 압박을 해서 뭐 좀 더 생산을 더 많이 하게 해갖고 원유 가격을 내린다던가 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최악이 되면 미국이 대체로 나선다 하고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천연가스도 미국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천연가스 지금 러시아가 유럽에 대해서 되게 장악력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서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해요.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자원을 많이 의존하는데 천연가스 특히 많이 하는데 미국이 이제 요걸 갖다 건들고 싶은 거죠. 갑자기 미국이 지금 천연가스 수출 1위를 했거든요. 작년 12월에 770만 톤 LNG 수출하면서 처음으로 월 기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됐어요. 이 여세를 밀어붙이려는 거죠. 그래갖고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37%에서 작년 12월에 61%까지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를 제재를 해서 러시아가 그 미국으로 주는 성가스관? 성 뭐라고 그러죠? 기름이 송유관이지만 가스 보내는 관, 독일로 가고 있는 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못하게끔 자꾸 압박을 해갖고 독일도 안 한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그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막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죠? 러시아에서 공급을 안 하면 유럽은 천연가스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러시아보다 더 비싼 가격에 공급한다 그래도 미국 거 쓸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천연가스에 대한 유럽의 지배력을 높이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기회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왜 또 여기에 이렇게 관심 갖냐면, 아, 네,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 그 정부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부정은 계속 올라가고 긍정은 떨어지고, 특히 미국에서는 경제 실패했다, 경제 정책 실패했다. 네.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의 지도자인데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막 압박하는 모습 보여주면 나도 쎄 이거 보여줄 수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철수하는 과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되게 창피해하기도 하고 되게 실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역시 미국은 강한 나라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나는 강한 지도자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군사작전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미국하고 러시아 모두 큰 피해를 보고 유럽도 피해 볼 거거든요. 우크라이나도 큰 피해 보고 이 뒷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 생각인데 미국이 최근에 개발한 첨단 무기들을 실험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실험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겠죠. 왜? 어차피 나중에 끝나면 우크라이나한테 비용 지불 다 청구할 거니까요. 돈 받고 테스트하고 와 이거 껌 먹고 알 맞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볼 때는 미군은 바로 인접해 있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라든가 뭐 리투아니아 이런 그 나토 가입국이 있죠. 거기는 어차피 나토 회원국이니까 거기까지는 미군을 주둔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아직은 나토 가입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군이 들어가긴 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무기를 지원하고 그러면서 신규 무기를 테스트하고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 목적이 신규 무기 테스트부터 그 무기 판매 비용,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천연가스라던가 원유에 대한 그 유럽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그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가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국 민주당이요. 떨어지고 있는 그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푸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막 급등하고 있는데 보시면 뭐 6% 포인트 상승했는데 그리고 밑에 있는 뭐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 내각도 막 지지율이 올라가요. 근데 5%만 이렇게 오르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오히려 지금 이 40% 간당간당 지키고 있던 지지율마저 깨져갖고 30%대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개입하지 말자. 중요하지 않은 역할에 대해 역할이다. 왜 개입을 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내주머니가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미국 살기 어려운데 지금 남의 나라 가서 이럴 때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아까 목적 중에 우리도 카리스마 있어, 우리도 뭐 해, 딱 하려 했던 거가 뜨아 이게 된 거죠. 역풍이 불고 있어요. 네. 더군다나 미국이 올해 그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죠. 그 중간 선거 전까지 이 지지율을 반등시켜야 되는데 뜨아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나토의 어떤 영향력을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 러시아가 건재 이걸 보여주면서 이번에 보면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이 우크라이나에다가 군대를 진입시키기 어려워요. 진입을 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나토 형국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개입하는 게 사실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이미 나토 회원국이었으면 좀 달랐을 거예요. 이미 막 군대 주둔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나토 회원국이 아니다 보니까 애매합니다.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는 못 보내고 미국 입장에서는 무기나 지원하면서 경제 제재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 경제 제재는 미중 경제 그 전쟁처럼 미러 경제 전쟁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거 형태 끌고 가려 그럴 거예요. 이번 기회에 러시아 힘도 빼야 되니까. 근데 모든 진행되는 상황이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유가가 너무 치솟아 올리면 오히려 미국 내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천연가스에 대한 미국의 그 유럽 장악력을 높이는데 수출이 너무 많아지면 수출이 많은 만큼 그 내부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또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LNG 천연가스 수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미국에선 구하기 어려워지고 미국 내에서 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 보니까 결국 미국 내에서도 천연가스에 대한 LNG에 대한 수출 그 전체 물량을 통제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딜레마에 다 빠졌어요. 지금 이번 기회에 뭔가 해보겠다 이랬는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크라이나 상황이 참 안타깝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결국은 실질적인 도움은 못 받고 정치적으로만 이용당하고 그리고 불쌍한 일반 사람들만 소중한 목숨들만 좀 잃는 그런 상태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이제 러시아가 그 지금 뭐죠?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는 결국은 러시아가 차지를 하게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나토에 가입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토 하려고 하는 순간 러시아가 또 압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가 될 거고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경제 제재를 한다 그래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는 거고 사실 우크라이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국력이 힘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도 우리 대한민국도 힘을 막 키워갖고 네, 아주 강한 나라가 계속 되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이 일들 네, 좀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 제가 보기에 단기적으로는 그 에너지 쪽, 가스도 그렇지만 에너지에 대해서는 수혜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를 가공하거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왜냐면 비축분이 있으니까 그 비싸게 팔 수 있죠.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되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만약에 그리고 유럽까지 참여한 상태로 경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그걸로 인한 이제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제 의견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그리고 하루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